안녕하세요, 킹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조작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카메라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광학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전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이제 카메라 바디에 달려있는 센서로 들어가는 빛을 물리적으로 제한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치면 이제 동공 같은 건데, 조리개가 이렇게 크게 열리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열리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이 조리개 값으로 초점 내지는 보케라고 불리는 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이렇게 조여주면 앞쪽 초점과 뒤쪽 초점이 거의 차이가 없이 깨끗하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조여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뭐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좁은 조리개 값으로 찍는 건 보통 F값 5에서 8 정도로 세팅해 놓고 이제 찍게 되는데요. 이런 심도를 보고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시네마틱 룩,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찍고 싶을 때는 조리개를 다 열어서 완전 개방을 해서 초점을 거의 우리가 보고 싶은 곳에만 이렇게 맞춰 놓고 찍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리개를 열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상이 깊이감이 생기고 그 피사체에 집중이 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심도를 우리는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찍는 이유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 실제 눈으로는 이런 식으로 심도가 얕은 걸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조리개를 세는 단위인 f-sto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값은 렌즈의 실제 초점거리를 유효 구경으로 나눈 값이며 f1.4, 1대 1.4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f-값이 낮으면 조리개는 개방되고 f-값이 높으면 조리개는 닫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틸 사진용 렌즈에서 밝은 렌즈라고 하면 보통 f1.2에서 f1.4 정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f1.0 이상의 밝은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차피 이제 이 f 값이라는 건 렌즈 유효 구경의 그 초점 거리, 이것의 그냥 비율에 불과한 거라서 더 밝은 렌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1960년도에 칼 자이즈가 만든 렌즈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슈퍼 Q 자이겐터 40mm f0.33이라는 렌즈를 칼 자이즈가 낸 적이 있는데, 이 렌즈는 잡다한 렌즈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든 가짜 렌즈입니다. 당연히 촬영에는 사용할 수 없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2011년 경매에서 8만 불, 즉 한국 돈으로는 9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요. 장난으로 만든 렌즈 치고는 값이 꽤 나가게 거래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게 꼭 정확한 수치이진 않아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를 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시네마틱한 룩에서는 이제 조리값을 1.4에서 2.8 정도를 사용하고, 저희가 보는 뭐 예능이나 뉴스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f4 정도의 조리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풍경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5.6에서 8 정도의 조리개 값을 설정하고 찍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 셔터 스피드인데요. 이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직접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아니라 셔터가 열려 있으면서 센서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게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읽을 때는 30분의 1초, 5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보통 영상에서는 180도 룰이라고 해서 셔터 스피드가 프레임 레이트의 2배가 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션 블러 때문입니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 48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 카메라에는 50이 근사치여서 근사치인 50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프레임이면 60프레임이면 120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동영상을 물리적으로 환원하면 시간적으로 멈춰있는 사진들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진들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들이 1초에 몇 장씩 보이느냐? 프레임이 흐르는 시간을 지칭하는 말로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프레임 퍼 세컨드라면 1초에 24장이 들어가 있고 30프레임 퍼 세컨드면 30장, 60프레임 퍼 세컨드면 60장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24프레임 그리고 방송에서는 30프레임이 정착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각기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의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영화의 경우 초기 무성 영화에서는 기준이 크게 없어서 초당 14프레임부터 26프레임까지 다양한 프레임률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 정도의 프레임률이 이제 정지 영상이 동영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프레임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필름에 사운드 정보를 입히는 광학 음향 기술이 등장했는데 음향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프레임률이 초당 24프레임이었습니다. 게다가 영화 제작에서 필름은 꽤나 비싼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시 되어서 이 최소 단위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에 영화에서는 24프레임을 사용해왔고 그게 정착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 이제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 이런 것들을 굳이 고수해야 되는 기술적 한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산업적 기준은 언제든 필요하고 예전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이 180도 룰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타카토처럼 뚝뚝뚝 영상이 끊겨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는 눈과 비슷한 모션 블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180도 룰입니다. 하지만 이 룰은 언제나 절대적이진 않죠. 느린 셔터 스피드를 쓸 때 몽환적인 느낌이나 어지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액션 영화나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빠르게 설정해서 이게 뚝뚝 끊기는 느낌을 일부러 주기도 합니다. 박진감을 주기 위해서죠. 촬영할 때 이 부분을 전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어쨌든 연출자의 몫이겠죠. 다음은 ISO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ISO는 빛의 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감각면에 빛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ISO인데요. ISO를 올리면 빛에 대한 감도가 예민해지면서 화면이 밝아지게 되고 ISO를 내리면 그 반대로 이제 예민도가 낮아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고감도일수록 노이즈가 증가하고 채도가 떨어지게 되며 디테일이 뭉개져서 결과적으로 열화된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필름에는 없었던 색상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해서 어두운 부분에서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점들이 무작위로 막 찍히게 되죠. 이제 어둡다고 ISO를 마구 올리게 되면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것보다 못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SO는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낮게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카메라를 계속 다루다 보면 좋은 사진, 좋은 영상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